네, 진사로입니다. 64회 한능검 기본 해설 강의를 11번부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볼게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 여진이 부모의 나라인 고려에 말과 담비 가죽을 바칩니다. 의복과 은그릇을 담례로 보내겠노라. 현종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 현종 최근에 드라마에 나왔던 그 왕입니다. 대량 원군이라고도 불렸던 이제 그 강감찬의 귀주대첩 때의 그 왕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뒤에 보시면 금이 강성해져 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자겸. 자, 이 이자겸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이자겸의 난 뭐 이렇게 일으킨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여진이 부모의 나라로 고려를 모셨다가 이때는 이제 반대로 이 금이 여진의 나라죠. 그러니까 금이 강성해져서 이제 고려가 섬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사이에 뭐가 있었냐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때 여진이 이렇게 말과 담비 가죽을 바치면서 이제 부모의 나라라고 하다가 이제 세력이 점점 커지죠. 그래가지고 함경도 동북 지역에서 이제 여진이 계속 고려를 침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윤관이 이제 별무만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여진들을 무찌르고 동북 구성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진들이 조금 뒤로 물러나지만 이제 그래도 세력이 계속 커지죠. 그래서 결국 금나라가 돼가지고 이제 고려한테 거꾸로 사대를 요구하게 되는 이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가에 들어갈 내용은 바로 2번 윤관이 별무반 설치를 건의하였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박위가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요거는 이제 이 대마도 정벌은 왜구랑 관련이 있어요. 왜구. 이제 이게 14세기예요. 특히 이때가 고려 말 조선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인데, 이때 이제 박위가 이제 대마도를 정벌한 게 첫 번째예요. 이 박위 이때가 이제 그 이성계가 고려의 정권을 장악했던 시기. 이제 왕으로 따지면 고려의 창왕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위가 먼저 정벌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세종대왕 때 가가지고 이종무, 요 이종무 장군도 역시 대마도를 정벌하게 되죠. 이게 왜구가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침략을 하니까 아예 그 왜구의 근거지 이 대마도 쓰시마 섬을 정벌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김윤후가 처인성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요거는 몽골 항쟁 때 일이에요. 이때 이제 조정은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가지고 거기 들어와서 꼼짝도 하지 않고 이제 몽골군은 이제 한반도 지역을 계속 초토화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승려였던 요 김윤후 이분이 이제 용인이죠. 지금 처인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충주성 전투에서도 이 김윤후가 지휘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동맹을 성사시킨 거는 이제 신라시대, 통일신라가 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죠. 연개소문의 고구려랑 이제 협상을 했지만 잘 안 됐고, 그래서 이제 당과의 군사동맹을 성사시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12번 갈게요. 자, 가에 들어갈 화폐로 옳은 것은, 자, 고려 숙종 때 화폐를 주조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 이 주전도감이라는 거고, 거기서 주조된 화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바로 해동통보가 답이 되겠죠. 자, 고려 숙종 때는 해동통보, 조선 숙종 때는 상평통보입니다. 예, 요거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명도전, 요거는 이제 중국 화폐예요. 중국 화폐인데 한국사 시험에 왜 나오냐면 이게 이제 철기 시대 때 사용이 됐습니다. 철기 시대에 이제 우리나라 일대에서도 사용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당백전, 요거는 이제 흥선 대원군 때 이제 발행된 고액 화폐죠. 당백전이니까 요게 이제 그 상평통보의 100배의 가치를 가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그 뒤에 저 뭐냐, 그 멜렌도르프, 그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 내정 간섭이 심해지면서 멜렌도르프가 이제 고문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때 이제 발행됐던 화폐는 이제 당 5전, 그거 이제 5배죠. 예.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백동화는 이제 그 전한국에서 찍어냈던 그 조선의 그 개항기 시대의 화폐예요. 이제 관련돼서 전환국 화폐 만들었던
기관입니다. 이 백동화를 전왕국에서 만들었어요. 다만 이제 이게 메가타의 화폐정리 사업 그거 거치면서 이제 백동화는 완전히 이제 사용하지 않게 되니까 전왕국도 그때 폐지가 됩니다. 자, 13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자, 합천 해인사에서는 가를 머리에 이고 가는 정대불사가 진행이 됐대요. 자, 이 행사는 부처의 힘으로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고자 해서 만든 가를 강화도에서 해인사로 옮긴 것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자,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고자 만든 가예요. 따라서 요거는 팔만대장경입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요 초조대장경은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고자 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초조대장경이 바로 몽골에 의해서 불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만대장경을 다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제조대장경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만들었다는 뜻이죠. 대장경이라고도 해요. 자, 직지심취요절 역시 이제 고려 시대에 있었던 이제 활자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금속 활자로 찍어낸 그 인쇄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그 금속 활자 인쇄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이제 통일신라 시대 그 불국사 3층 석탑에서 이제 발견됐던 목판 인쇄물이에요. 이건 역시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자, 14번 갈게요. 가시기에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오른 것은, 자, 묘청의 난, 이건 뭐 서경천도 운동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만적의 난, 요 만적의 난은 무신 정권 시기에 있었어요. 무신 정권 시기. 자,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결국은 실패를 하죠. 이 난도 진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문벌 귀족 사회가 계속 동요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이게 이제 뭐 이장염의 난이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거쳤지만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한 방에 뒤집어 버립니다. 그게 이제 무신 정변이고 이때부터 무신 정권 시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무신 정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문신의 관을 쓰고 있는 자는 모두 죽여라 라고 정중부 이분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게 바로 무신정변을 뜻합니다. 만약에 무신정변이 아니라면은 그 여기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망이망소이의 봉기 난이라기보다는 망이망소이의 봉기 민중봉기인데 난으로 말하긴 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김삼이 효심의 봉기 요것도 무신 정권 시기인데 이 만적의 난보다는 그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망이망소이나 김삼이 효심의 봉기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새로 제작한 화포로 진포에 침입한 왜구를 물리치자 최무선. 자, 요 최무선 장군이 바로 이 화약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제 화통도감 요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화포를 이제 만드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 왜구 관련해서 이제 전투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게 홍산 전투, 진포대첩, 황산 전투 정도는 기억을 해두세요. 순서대로. 이 홍산 전투는 최영. 그 다음에 진포대첩이 바로 이 최무선. 그리고 황산 전투가 이성계입니다. 자, 특히 황산 전투 같은 경우에는 왜구의 규모가 우리 관군의 규모의 거의 10배 가까운 규모였는데 이성계 장군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 왜구들을 쓸어버려요. 그래서 이때 이제 고려 백성들한테 존경받는 스타 장군이 됩니다. 자, 이곳 흠화진에서 거란군을 모두 물리쳐라. 이거 강감찬이죠. 이 거란의 3차 침입과 관련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삼별초는 여기 진도 용장성에서 적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자, 요거는 이제 고려가 몽골과의 항쟁을 끝내고 이제 패했다라고 인정하면서 강화협정을 맺고 개경으로 환도를 하는데 이때 이 삼별초 이 원래 최씨 무신 정권의 부대였던 이제 고려의 정규군이죠. 이 삼별초가 이제 끝까지 싸우자라고 이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도, 진도, 제주도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 몽골에 끝까지 저항을 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갈게요. 밑줄 그은 이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자 후삼국을 통일하고 발해 유민까지 포용했다. 누군지 나와야죠. 바로 고려의 태조
왕건입니다. 자, 태조 왕건의 업적을 찾으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이분 업적 많습니다. 후삼국 통일한 것도 물론 있고 발해 유민 포용했고 신라도 포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라 경순왕 김부가 나라를 직접 들어서 바쳤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신라 쪽 포용 정책, 발해 쪽 포용 정책 이렇게 폈다는 거죠. 그 외에 이제 뭐 북진 정책이라든지 서경을 중시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훈여 10조 이제 이런 걸 남겼고, 그 다음에 호족들에 대해서는 이제 포용 정책과 견제 정책이 있어요. 포용 정책으로는 이제 역분전, 역할에 맞게끔 땅을 준 겁니다. 역분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제도, 유룩한 호족의 딸과 직접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사성제도, 성을 내렸다는 거죠. 물론 이제 왕씨 성을 내리기도 했지만 새로운 성을 만들어서 내렸던 기록도 있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호족의 그 포용 정책이라면, 견제 정책으로는 이제 사심관 제도, 그리고 기인 제도, 이게 아까 다 압력량에서 나왔죠. 사심관 제도나 기인 제도 같은 이런 호족 견제 정책도 시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백성들 관련된 정책으로는 흑창 설치했다. 그리고 이제 세금 감면 정책도 있었어요. 그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흑창은 이제 긴급 구휼 기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을에는, 그러니까 봄에는 백성들한테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다시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의창, 그 다음에 이제 뭐 상평창 같은 물가 조절 기구랑도 관련이 되죠. 그래서 이 의창은 조선 때까지도 이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환곡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기도 합니다. 자,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요거는 고려랑 고구려랑 두 나라가 다 있어요. 고구려, 고려. 고구려에서는 이제 당나라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쌓았고, 그 다음에 고려 같은 경우에는 거란의 침입이 끝난 후 이제 천리장성을 쌓았어요. 자, 그 다음에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요거는 이제 잘 아시죠? 공민왕입니다. 신돈을 등용해서 전민 변정도감, 이것도 이제 노비안건법과 비슷하게 이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됐던 사람을 이제 다 양민으로 풀어주려는 그런 기구였다고 보면 되겠어요.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자, 전시과를 처음으로 시행한 거, 이건 이제 시정전시과라고 불러요. 처음 시자니까 시정전시과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이제 경종 때의 일입니다. 10세기, 그러니까 고려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16번 갈게요. 자, 밑줄은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반립을 쓴 관리의 모습, 그 다음에 변발과 호복을 한 무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자, 변발과 호복을 통해서 이 시기가 언제인지 나와야 됩니다. 자, 바로 원나라의 간섭 시기, 원간섭기입니다. 자, 원간섭기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이 응방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원간섭기에 있었던 이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공녀로 끌려갔다. 이때 공녀로 많이 갔죠. 이것도 원간섭기에 있었던 일이 맞습니다. 황룡사 구축목탑을 세우는 목공, 이 황룡사 구축목탑은 신라시대예요. 선덕여왕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그 다음에 권문세족에게 땅을 빼앗기는 농민, 역시 권문세족이니까 원간섭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7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요동정벌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최영의 주장처럼 명예, 천령위 설치에 맞서 요동정벌을 추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요동정벌은 무리 나는 가의 사불가론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산둥반도 고려가 이렇게 있었어요. 국경선이 여기 좀 있었을 텐데, 자, 좀 더 밑에입니다. 이 천령위는 이쪽이에요. 이제 원나라가 그 쌍성 총관부 설치했던 그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명나라로 교체가 된 뒤에 명나라가 여기를 자기네 땅으로 편입하겠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원나라의 땅이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원나라 이어받았으니 여기는 우리 땅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잘 보면 웃기는 게 원나라 땅이면 유럽까지 가야 돼요. 그럼 명나라가 그것도 다 달라고 할 겁니까? 예,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자, 근데 어쨌든 이제 당시 조정에서는 이에 반발을 해가지고 이 요동반도를 정벌하자라고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최영의 주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그 사불가론, 요동 정벌은 안 된다라고 반대했던 장군, 이분은 바로 이제 이성계죠. 이성계의 사불가론, 뭐 작은 나라 고려가 큰 나라 명나라를 칠 수는 없다부터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농번기라 이제 군대를 동원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름철이기 때문에 이제 전염병이 돌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악교가 녹아가지고 활을 제대로 쓰기가 어렵다. 뭐 이런 이유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전부 타당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두 학생이 이렇게 토론을 했다라고 보이네요. 자, 이성계에 대한 설명을 찾아라라는 건데 조선을 건국하였다는 선지에 없죠. 자, 정답은 3번 황산에서 왜구를 물리쳤다. 제가 아까 최무선 나왔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황산 전투는 이성계가 이끌었다. 그래서 이제 이 전투를 계기로 해서 이성계는 고려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스타 장군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이건 단언컨대 서희. 이분 진짜 대단한 분이죠. 적진 한복판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거란의 장수 소선영하고談판을 벌여서 땅을 얻어왔어요. 예, 물론 이제 거란 입장에서도 강동 6주를 주는 게 자기들한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려하고 이제 교역을 하고 고려가 자기네를 쳐들어오는 거를 막고 싶었기 때문에 먼저 고려를 치러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동 6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가 거란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았다라는 얘기겠죠. 자, 비격 진천례를 제작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만드신 분은 이제 이장손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조선 선조 때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의 포탄과 같이 이렇게 그 탄이 날아가다가 펑 하고 터지는 그런 이제 비격 진천례라고 부릅니다. 자, 매소송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요거는 이제 삼국 통일 과정에 나당 전쟁 때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8번. 자, 다음 가상 인터뷰에 등장하는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자, 북방 영토를 넓힌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말씀해 주세요라니. 왕한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지 않나요? 네. 자, 여진의 침입이 잦아서 최윤덕과 김종서를 파견하여 사군 육진을 개척하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최윤덕, 김종서. 자, 사군 육진하면 나와야죠. 이분은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아니, 물어볼 것도 많은데 왜 사군 육진만 물어봅니까? 예. 이분의 업적이 워낙 많죠. 예. 뭐 훈민정음 창제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의정부 서사제 예, 대표적인 정치체제 의정부 서사제. 왜냐하면 아버지 태종은 육조 직계제였단 말이에요. 국왕 중심의 정치. 이제 근데 세종대왕은 의정부 서사제. 그러니까 재상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정책을 시행하겠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의정부 서사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는 뭐 이제 뭐 지편전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 지편전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발전. 이 과학기술 발전하고 관련해서 이제 장영실 같은 분도 등용이 됐고 물론 얘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조선만의 그 과학기술 그러니까 특히 천문 관련된 게 칠정산 중국의 역법서적을 받아서 썼는데 그거는 중국 땅에서 본 별이기 때문에 조선의 성향하고는 이제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맞는 천문 역법서적을 만들어라 해서 칠정산이 나왔고 비슷한 개념으로 농사직설이 있어요. 중국의 농서를 가지고 농사를 짓자니 땅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그 다음에 해 뜨고 해 지는 시기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역시 조선의 실정에 맞는 농사책이 필요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활자 중에는 갑인자, 개미자가 태종이죠. 갑인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국방 쪽에는 사군 육진 있고요. 지금 제가 이게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너무 많아요. 이 세종대왕 본인이 워낙 똑똑하셨고 이 업적이 너무 많아요. 예. 정답은 나왔습니다. 자, 칠정산을 편찬하였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비변사를 폐지하였다. 흥선대원군입니다.
자, 동의보감을 간행한 거 이거 이제 간행한 사람은 허준이고 왕으로 따지자면 광해군 시대예요. 백두산 정계비의 건립은 숙종입니다. 서위, 압록, 동위, 토문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나중에 가서 이 동위 토문이 문제가 돼요. 토문 강이냐 두만 강이냐를 두고 또 청나라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9번 가에 들어갈 왕으로 오른 것은 자, 바로 앞에 했는데요. 육조 직계제가 나왔네요. 이거는 이제 태종 아니면 세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종대왕 입장에서는 아버지 혹은 아들 이제 뭐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둘 중 한 분이에요. 근데 호패법. 자, 호패법을 시행했다. 이건 태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에요. 이제 제가 아까 갑인자 말씀드리면서 계미자도 태종이다라고 했죠.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요 이제 세계 지도예요. 근데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반영된 그 세계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신문고 설치했다. 이것도 태종의 업적 중 하나입니다. 이 사관원 독립도 이제 태종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밑줄 그은 제도로 오른 것은 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방납의 폐단을 막고자 별도의 관청을 설치하니 각 고을은 토산물을 납부하던 공납을 대신하여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쌀이나 옷감, 동전 등으로 납부하라 라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대동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정답 2번이죠. 방납의 폐단을 막고자 해서 한 거예요. 대동법. 이제 토산물을 납부하던 공납을 대신하여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방납의 폐단이. 이 공납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제 방납업자가 있었어요. 이제 근데 이 업자가 지방 수령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쥐어짜고 그다음에 지방 수령하고 방납업자하고 자꾸 이제 뒷돈을 땡겨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제 나라에서 야 이제 토산물 내지 마라. 쌀 옷감 동전으로 내라. 이게 이제 대동법이 된 겁니다. 다만 그래도 이제 정부기관에서는 당연히 이 지방 특산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오게 된 새로운 상인계층, 이 특산물을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정부기관이 인정한 상인, 그들은 이제 공인이라고 하죠. 이 공인 상인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돼요. 이분들이 이제 활발하게 상업 활동을 하면서부터 이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조선 후기의 경제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고 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상평통보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활동, 상업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현대 자본주의의 이제 씨앗이 이때 형성됐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이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농업 기술도 발전하게 되고 이제 수공업, 광업 등 그래서 이제 농업 쪽은 상품 작물이 재배되고 수공업 같은 경우에는 민영 수공업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광업 같은 경우에는 왜 그 덕대 있잖아요. 그 투자를 받아서 광산을 경영하는 CEO 이런 덕대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전부 조선 후기에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거의 가장 근본이 됐던 원인이 바로 이 대동법에서부터 시작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균역법은 영조 때 시행됐던 군포 감면제도예요. 1년에 2필을 납부하도록 했던 거를 갖다가 1년에 한 필만 납부하도록 만든 거. 이 이제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에 내야 되는 옷감의 수를 줄인 이런 세금 감면 대책인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세수가 부족해지죠. 그래서 이제 결작을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어장세나 염세, 선박세 이런 것들을 걷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무, 군관, 포라는 것도 걷어요. 명예직 군관을 줄 테니까 선무, 군관을 줄 테니까 포를 내라. 그래서 이제 선무, 군관, 포 이런 것도 이제 이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균역법에 의한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제 시험에 자주 나와요. 특히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이제 기본 시험이 끝이 아니라 심화까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정법은 조세제도 중에 맨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세, 그러니까 토지에 내는 세금인데 인조 때 나온 전세제도입니다. 인조 때 나온 전세제도인데 영구하게 정해놓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결당 2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딱 고정을 시켜놓은 전세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직전법. 이 직전법은 세조가 시행했죠. 이제 요거는 그 전에 과전법이었는데 이 과전법은 전직관리한테도 이제 토지의 수조권을 줬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토지 부족 현상이 발생하니까 이제 세조 때 와가지고 직전법 현직 관리에게만 현직만 토지 수조권을 받아라. 이게 이제 직전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말씀을 드리고 21번부터는 또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